김민재가 경기 중 한 선수의 플레이를 대놓고 지적하며 극대노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 장면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김민재가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라며 상황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민재가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홍명보의 전술 때문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황당한 홍명보의 이상한 전술 때문에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중에 대폭발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 중에 대놓고 홍명보 전술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선수들이 홍명보를 인정하지 않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해 팬들의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경기 중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골 하나로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 볼리비아의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 흐름이었다고 말하면서 훌륭한 팀을 상대로 선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언뜻 들으면 손흥민의 프리킥 골을 상대 감독이 극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속내는 그 골이 터지기 전까지 한국은 졸전에 졸전을 거듭했다는 뜻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수비진을 지휘했던 김민재는 경기 중에 대표팀의 한 선수를 향해 대놓고 대폭발을 하며 소리를 쳐 대표팀 선수들이 홍명보의 전술적 지시를 경기 중에 정면으로 반박할 정도로 이 경기에서 홍명보의 무능한 전술적 능력은 굉장히 심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홍명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또다시 이상한 유체 이탈화법을 구사해 팬들을 격분케 했습니다. 홍명보는 피파 랭킹 76위의 볼리비아를 상대로 손흥민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전술 비판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포메이션에서 400으로 바꿔서 나왔다. 거기에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걸 얼마나 짧은 시간에 변화를 줘서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수들에게 실험적인 걸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기자들이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하고 다양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자 홍명보는 또다시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방법과 다른 형태의 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덧붙여 팬들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포백이냐 쓰리백이냐가 문제가 아닌데 홍명보가 팬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0대0 상황을 선수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이상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문제는 포백이 아니라 공격진의 이재성을 이상한 위치에 놓은 것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 이재성을 손흥민과 같은 최전방 투톱 라인으로 세웠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좌측에 황희찬을 놓으면서 이재성을 손흥민과 투톱으로 세웠는데 이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재성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고 손흥민과 호흡이 워낙 좋으니까 투톱으로 세워서 손흥민을 지원하라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황희찬을 왼쪽에 세우고 이재성을 저렇게 높이 올리면 중앙의 미드필더 숫자 한 명이 모자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 공격할 때 공을 끊어내고 그 공을 전방으로 운반하고 배분할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공격할 때 중원이 생략되어 한 번에 롱볼로 전방으로 때려 넣을 수밖에 없게 되면서 공격 패턴이 엄청나게 단순해지는 악순환 때문에 현대 축구에서는 이제는 투톱을 쓰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홍명보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뒤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공격진에 2명의 투톱을 쓴다는 것은 LAFC에서 손흥민이 부안가와 투톱을 이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무지성으로 답안지를 그냥 베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성에게 부안가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재성은 부안가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선수라고 말하면서 선수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대표팀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이재성 투톱 카드를 그것도 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쓰게 되면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저 시스템을 위해 원래 하지도 않던 플레이를 하며 맞춰야 해서 문제가 도미노처럼 번져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은 전반 17분경 볼리비아가 공격을 하려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재성이 올라가 있으면서 중앙에 미드필더 한 명이 비어 2명의 선수가 서 있다. 이 시스템은 상대가 사이드로 공격을 할 때 좌측은 황희찬과 원두재가 파트너로 지역을 수비하고 우측은 이강인과 김진규가 파트너가 되어 수비를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공격수들에게 엄청난 수비 부담을 주어 공격을 해야 하는 선수들이 상대 공격을 막느라 수비 위치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재성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재성이 좌우에 있는 원두재와 김진규와 짝이 되어 좌우측 1차 수비를 하고
좌우 윙어인 황희찬과 이강인은 공격을 하기 위해 위에서 공을 기다릴 수 있다. 이재성이 올라가면서 공격수가 수비를 해야 하고 공을 끊어나면 공격수들이 모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손흥민과 이재성에게 롱볼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가 공을 오른쪽 사이드로 보내는데 이때 이강인의 플레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오른쪽으로 공을 넘기니까 이강인이 1차 수비를 위해 달라붙는다. 이때 뒤에 있는 김진규도 커버를 하려고 이동하는데 이재성의 위치가 이상하다.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굳이 이재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하기에도 애매한 위치고 이강인과 함께 수비를 하기에는 더더욱 애매하다. 이강인이 상대 공격을 막기 위해 1차 압박을 부지런히 가져가자 손흥민이 이강인과 협력해 수비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고 말하면서 손흥민 자리에 이재성이 있어야 하고 중앙에는 이재성이 아니라 손흥민이 있어야 하는데 역할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중앙에 한 명이 모자르게 되면서 상대의 사이드 공격을 막기 위해 오른쪽 풀백 김문환이 올라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풀백 김문환이 이렇게 올라와서 사이드를 막게 되면 오른쪽 풀백 자리가 빈다고 말하면서 볼리비아는 3자 패스로 한국의 압박을 간단하게 풀어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압박이 풀리면서 김문환이 비우고 올라온 오른쪽 풀백 자리가 공략을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파 랭킹 76위의 볼리비아라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김문환이 비우고 올라온 공간으로 패스가 바로 들어가는데 김문환이 비우고 올라간 자리를 김민재가 커버한다. 이런 장면이 전반전 내내 이어지면서 되는 것이 없자 김민재는 결국 격분하면서 대폭발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김민재는 우측 사이드를 비우고 올라가는 김문환을 향해 내려오라고 경기 중에 소리를 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고 말하며 김민재가 김문환이 혼자 결정으로 단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홍명보의 이상한 전술 시스템 때문에 김문환이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민재는 격분하며 경기 중에 대놓고 김문환에게 화를 내며 내려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홍명보에게 우회적으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은 많은 팬들은 진짜 오죽했으면 김민재가 저렇게 화를 내며 내려오라고 말을 하겠느냐고 언급하면서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민재가 손흥민에게 다가가 이 상황을 상의하고 이재성이 얼굴이 완전히 굳어진 모습이 그래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어쩐지 이재성이 후반전에 교체되어 나오며 벤치에서 얼굴색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이재성도 손흥민도 그리고 김민재와 이강인 그리고 황희찬까지 홍명보의 이상한 전술로 엄청나게 짜증이 많이 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 홍명보 저 쓰레기를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